저도 김 후보자 아시지만 경제학 교수를 오래 했고요. 또 저도 김상조 교수와 분야가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오랜 교류를 통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다시피 지금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앉아 계신 거고 저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니까 성실하고 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왼쪽에 화면 왼쪽은 후보자가 연구비 700만 원을 받고 2000년 8월에 노사정위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이고 이것은 3인 공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산업노동연구 논문은 바로 그해 4개월 뒤 2000년 12월에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목차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히 서론 부분을 보면 맨 앞에 2000년 7월이라는 표현과 최근이라는 표현을 빼놓고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 결론 부분을 가봅시다. 2장 그렇고 결론 부분. 결론 부분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산업노동연구지에 발표한 그 참고 문헌에 4개월 전에 노사정위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이것을 볼 때 3인 공저로 된 연구 실적물의 일부분을 고스란히 거의 100%대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하실 수 있습니까? 예, 김정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정 말씀을 드리면 이 노사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3인 공저의 연구 영역이었는데요. 이 노사정위원회에 저와 같이 책임 전문위원들로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동 경작이나 사회학 쪽에 나중에 설명 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요것만 여쭙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점만. 예. 저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저 산업노동연구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 논문을 이 학술지에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학술지에 기고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게재된 건 받았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선 3인 공저인데 자기 개인 이름으로 일부분을 떼서 놓은 거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거의 똑같은 제2장을 똑같은 독립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앞에 근원이 된 그 용역 보고서를 언급하지 않은 점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2000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리 규정에 비춰본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게재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연구윤리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 연구윤리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지금 기준에 비춰본다면 연구윤리 규정과는 무관하게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창성이 없이 새로운 기호 없이 똑같은 문장을 다른 논문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 표절로서 현행 법의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 교수 승진을 2005년에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승진 심사 학내에서 할 때 이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게재하셨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하셨겠죠. 예,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니 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쓴 논문 다 갖다 바칩니다. 안 그러면 승진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정 교수 승진 심사에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은 뭐 지난 얘기지만 정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퇴직 후에 그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 수주를 받는 것은 특혜로 본다.
지금 교육부는 5년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서울대학의 경우는 교수가 외부 겸직한 경우 종료 2년 내에 그 기관의 연구 영역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연구 용역의 책임 연구자가 저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공저자 중에 한 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연구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책임 연구자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리고 그 학회지의 요청을 거쳐서 게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학회지는 그 당시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05년도에 정교수로 승진할 때에 그 논문이 없었다라면 승진이 불가능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일정 기간 후에 연구 용역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따갑게 그 질책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저를 포함한 그리고 노동이나 사회학 쪽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글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에게 후보자님, 요청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해진 5분 기간 동안에 전문위원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짚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할 텐데 지금 조금 우리 답변 질의하는 위원회에 비해서 답변이 조금 더 길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져 있는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회의 진행은 저인데 좀 맡겨주시고요. 사실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어떤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쭙게요. 그 이야기 네, 나온 김에. 네. 노사정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논문을 게재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때 게재를 하실 적에 본인은 검토를 안 하고 원고를 그냥 주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노사정위원회의 요청이 아니라 그 학회 관계자의 조금 전에 요청이었고요. 노사정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그걸 기재하도록 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노사정위원회 하셨거든요. 승인을 거쳐서 네, 승인을 노사정위원회 그래도 본인이 검증은 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실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예.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그 두 글은 뭐 같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연구윤리 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 주시는 많은 분들의 내용이 어떤, 이제 예.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강북 을구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김상조 후보자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까 인사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재벌 오너들의 반칙과 특권위에서 누리는 그 특혜 때문에 공정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공격 루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견 지점이 좀 많이 존재를 해서 제가 그거 하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중간금융 지주회사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여러 번 이제 하신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금융 지주회사야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인데다가 이에 가장 특혜를 누리는 곳이 다름 아닌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중간금융 지주회사야말로 개혁 조치라기보다는 특혜 조치이고 반칙 금지법이 아니라 반칙 유도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 민주당이 내내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고 여전히 많은 시민사회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특혜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찬성을 하시니까 재벌 저격수인 줄 알았더니 재벌 도움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전향한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 오해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저인 것 맞습니다. 여기 박선석 의원님 계시지만 그 아마 18대 국회 된가요? 그때 예. 제가 제안을 했고 또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저기 거쳐서 조금, 정무위 예. 통과까지도 예. 갔었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더구나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재진 상황에서 네. 지금 당론과 충돌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전에 공정위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공정위원장이 되시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거쳐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 이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그 후보자 시절에 의논하거나 입장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올해 초에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론 보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분명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대통령은 재벌 특혜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신분이었을 때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낸 게 있는데요.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요. 네. 근데 공정위에서는 이럴 경우에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벌의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후보자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후보자께서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공익법인 전체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사실상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의 주식이나 이런 거를 후계자가 아들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법 증여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같이 좀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그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노력을 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